상태 다이어그램에는 슈퍼 상태라는 게 있고 서브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큰 상태가 상태 안에 또 다른 상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슈퍼 상태라고 하고 그 안에 서브 상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복잡하고 좀 복잡한 상황을 높은 관점에서 볼 때 슈퍼 상태라고 하고, 그다음에 확장된 슈퍼 상태의 내부에 있는 거를 서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이어그램을 활동 다이어그램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큰 상태, 그 내부에 서브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 상태와 서브 상태로 구분 지어서 상태 안에 또 다른 상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슈퍼 상태, 서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상태는 높은 관점의 모델을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서브 상태는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냉각이라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안에 냉각 상태 모니터가 있고 냉각 장치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 상태 모니터하고 냉각 장치 모니터라는 상태를 그 안에 둬서 이 냉각인데, 이 모니터링에서 이 장치도 냉각 장치도 모니터링하고 냉각 상태도 모니터링하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냉각이라는 슈퍼 상태를 두고 그 안에 서브 상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상태가 있을 때 그 내부에 서브 상태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슈퍼 상태는 냉각 상태, 서브 상태는 냉각 상태 모니터, 냉각 장치 모니터,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그 내부에 서브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의 분리. 하나의 전위에 기초해서 다수의 작업을 진행할 때 슈퍼 상태하고 서브 상태죠. 제어의 분리가 일어나면 전위 하나가 여러 상태 또는 서브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어 분리를 보면 냉각 상태를 전이시키는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가 두 가지 서브 상태로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냉각 상태인데, 이 냉각 상태에 어떻게 냉각 상태 모니터와 냉각 장치 모니터가 있어서 요거를 병렬 처리하겠죠. 병렬 처리했으니까 냉각 상태인데, 냉각 상태가 냉각 상태 모니터하고 냉각 장치 모니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냉각 상태 모니터 서브 상태는 70도일 때 온도 모니터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동시에 냉각 장치 모니터 서브 상태도 객체가 돌아간다. 반대 상황도 동일하다. 그러면 온도 모니터가 있고 온도 모니터에서 어떠한 온도가 올라갈 때, 그러면 요 부등식의 현재의 온도가 화씨 70도를 보다 클 때 냉각 상태 모니터로 돌아가서 냉각 상태를 돌리고, 그러나 장치도 모니터, 냉각 장치도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이 어떻게 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70도보다 작을 때는 다시 온도 모니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온도 모니터에서 냉각을 또 요거는 디바이스 딜레이, 장치가 이제 연장될 때 장치 모니터가 이제 스톱 하겠죠. 냉각이 종지됐을 때 스톱할 때 다시 온도 모니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냉각 상태로 갔을 때 냉각이 돌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한 몇 도까지 24도까지 하겠다, 24도까지 돌아가면 그때 우리는 단순히 돌아간다고 했지만 냉각 상태하고 냉각 장치를 관측하고 있다가 각각이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70도보다 적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디바이스가
대기 상태가 될 때 그때 온도 모니터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슈퍼 상태를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서브 상태들을 이용한 그러한 상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공기청정기 한번 봅시다. 공기청정기는 초기화, 작동, 정지, 대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알죠?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켜면 초기화 상태가 되고 작동 상태로 전이 된 다음에 공기를 정화 후에 정화가 다 됐으면 대기 이벤트의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러나 대기 상태에서 다시 또 공기를 측정 후에서 또 정화 기능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정지 상태로 되고. 자, 우리가 공기청정기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전원을 켜면 초기화가 돼요. 세팅을 해놨겠죠. 어떤 이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그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뭐 이런 등등 표준으로 아마 세팅이 될 겁니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 상태로 전이가 되죠. 작동을 하다가 공기 측정 후 정화 기능을 그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니까 이게 좀 다시요. 공기 측정 후 정화 기능이 작동한다. 작동은 이쪽으로 가겠죠. 요게 아니고 이렇게 가겠죠. 작동을 하다가 작동을 하다가 대기 상태로 가. 공기 정화 후 대기. 그 다음에 대기 상태, 공기 정화 후에 대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공기 측정 후에 다시 작동 상태로 가겠죠. 정화 기능 작동 중.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작동 상태에서 공기 측정 후에 작동을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작동을 하다가 공기가 정화가 됐어. 그러면 대기 상태로 가겠죠. 대기 상태로 가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를 측정 후에 미세먼지가 많아졌어. 그러면 다시 작동이 되겠죠. 화살표가 반대로 됐습니다. 약간 책에 약간씩 그 오타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틀린 것들을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다가 공기 정화 후에 깨끗해졌다. 대기 상태가 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공기 측정 후에 정화 기능이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다 끝났어. 그리고 전원을 끄면 정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작동, 대기, 정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잘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예제를 볼까요? 고속버스 예매가 있어요. 노선을 선택하고. 자, 고속버스 우리가 예매하는 거 잘 보세요. 배차 좌석 선택. 배차라는 게 몇 시차 탈 거나 그겠죠. 요즘은 앱으로 고속버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은 대전에서 서울로 갈 때 몇 시차 탈 거냐.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요즘은 잘 발달돼서 좌석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기, 결제 승인. 근데 결제가 안 됐어. 거부할 수 있죠. 표를 발권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매 이벤트에서 노선 상태 상위로 고속버스를 예매 이벤트가 발생하면 노선 선택이라는 상태로 가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서울이다, 천안에서 서울이다, 서울에서 광주다, 서울에서 대구다, 이렇게 노선을 선택하죠. 시간과 좌석을 이 선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배차, 몇 시차 차를 탈 거냐, 그 다음에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선택이 완료되면 결제 대기, 결제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제 승인, 병렬로 결제와 결제 거부가 동시에 일어나죠. 카드를 번호를 입력했는데 결제 거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결제 거부가 안 되고 결제 승인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결제 거부가 되면 결제가 취소되고,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면 표를 발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료.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예매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또는 기차표 예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능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활동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선이 변경을 한다던가 또는 왕복을 한다던가 이러한 상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상태 다이어그램을 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인턴 면접을 봅시다. 자, 서류 심사 지원 객체고 면접 응시가 있고 결과 발표가 있어요. 인턴 과정 수료, 인턴 면접입니다. 이력서 작성이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서류 심사 지원 상태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서류 심사 지원, 서류 심사라는 이벤트 상태로 바뀌는 거죠. 네,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죠. 불합격하면. 그래서 서류가 불합격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종료된다. 다음에 심사 지원에서 서류 합격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 상태. 서류가 합격하면 면접이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서류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면 면접 응시 상태에서 면접 종료 이벤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거를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내가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면접 응시했어.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넣어. 어디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요 시스템에 점수를 넣는 거예요. 넣어서 면접이 종료 이벤트에서 면접이 끝나죠. 면접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결과 발표 상태로 가겠죠. 결과 발표. 그러면 결과를 발표로 상태로 가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죠?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면 끝나죠. 불합격이면 끝. 합격 그러면 면접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건 이제 인턴 과정 수료 이벤트로 가죠. 아니 그 상태로 인턴 과정 수료 상태. 그래서 10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 20명이 인턴 과정 수료 상태까지 가면 인턴 면접에 합격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인턴 면접 한번 봅시다. 서류 심사 이력서 작성을 입력함으로써 서류 심사 지원 상태로 바뀌고, 여기에서 서류가 불합격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종료가 되고,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심사원들이 심사 지원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는 뭐예요? 점수를 입력하고 그러겠죠. 점수 입력해서 몇 점 이상이면 서류 합격이다. 합격이면 서류 합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면접 응시라는 이벤트 상태로 돌아가겠죠. 면접 응시라는 상태가 돌아가면 제가 이제 면접을 보겠죠. 제가 면접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면접 보지만 심사위원들이 입력을 하겠죠. 면접을 입력해서 면접 종료, 면접 점수를, 응시라는 거는 면접 점수를 입력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다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결과 석자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죠. 여기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합격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이 합격, 면접 합격이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인턴 과정 수료라는, 인턴 과정 수료가 아니겠죠. 인턴 과정을 이제 진행하겠죠. 진행해서 인턴 과정 수료. 근데 원래는 이게 제가 볼 때 수료라기보다는 인턴 과정 합격, 인턴 과정 시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턴 과정 수행 이쪽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 수행 상태에서 또 다시 거기서
1개월에 1개월, 2개월 다 끝나면은 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인턴 과정, 수료 이렇게 활동 다이어그램을, 상태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한 상태들로 나누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턴 면접에 대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봤습니다.